코로나19 백신 제조 회사인 파이저의 CEO가 어제 3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가능성을 높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또 그 다음부터는 매년 한 번씩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정책을 주도하는 데이빗 캐슬러 수석 과학 담당자도 역시 세 번째 접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배종이 돼서 미 전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이 백신 접종을 앞으로는 자주 맞아야 한다라는 강조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백신을 더 맞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네. 코로나19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했고 이게 네.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드러난 이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예상이 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파이자 CEO가 먼저 좀 발언을 하고 나섰죠.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늦어도 12개월 안으로 세 번째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고요. 결국 이 얘기는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이나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결국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이야 파이자 CEO니까 이제 파이자 얘기만 한 거지만 결국은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모든 백신 접종자들이 한 번으로 안심하고 살 수는 없다. 네. 계속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앨버트 불라 파이자 CEO는 이미 2번 접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1년 안에 백신을 한 번 더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접종인데 백신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접종을 부스터 도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효능 극대화를 위한. 그러니까 2번만 맞아도 90% 이상의 효능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맞으면 더 극대화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건 거의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가 이 얘기를 한 게 사실은 2주 전이었다고 그래요. 지난 4월 1일 날 세 번째 접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그 발언 내용이 이제 뒤늦게 어제서야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이 발언은 지난 1일 날 그 대형 약국 체인 CVS 그 이벤트에 참석해서 당시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3차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이제 12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맥시멈이고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 그러니까 아마 한 6개월 안으로 앞으로 지금부터 한 6개월 안으로 접종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올 겨울쯤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3차 접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앨버트 블라 화이자 CEO의 얘기는 3차 접종은 이제 부스터 도스고 부스터샷이고 그 3차 접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최소한 한 차례씩 앨리스트 원샷입니다. 한 차례씩 접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이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2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파이자 CEO의 생각이니까 사실 이 개인 회사 CEO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방보건당국과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컨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되면 이 사람은 돈 버는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컨펌이 돼야 되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보건당국의 컨펌도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긴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그래도 사기업에 돈 버는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CEO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컨펌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팩트고요. 그렇다면은 어찌됐건 그만큼 자신 있게 3차 접종의 필요성 또 매년 정기 접종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variant,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굳이 기다릴 수 있는데 굳이 기다리지 않고 연방보건당국이나 저명한 과학자들의 컨펌을 받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변이 바이러스와도 우리가 상대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의 숫자를 억제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파이자 CEO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알렉스 골스키 존슨앤존슨 CEO도 이미 지난 2월에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CEO는 지금보다 한 2달 전에 이미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독감 예방 주사, 플루샷을 맞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존슨앤존슨 CEO도 이미 2월에 언급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는 거의 이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지금 기존 백신만으로는 현재 이 바이러스들을 대처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까요?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체에 면역력을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긴 건 분명한데 얼마까지 면역력을 제공해 주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건데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성되고 나서 한 5,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 6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5, 6개월 서로 얘기하니까 지금 12월부터 맞은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2월, 1월에 맞은 사람들은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은 면역력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5개월, 6개월 서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접종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벗는 사람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언제 접종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초기에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이미 면역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자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 지금 91%의 효능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달 초에 중증으로 발현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95%까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효과가 6개월 정도까지 남는 것 같다 이렇게 파이자 측이 그렇게 밝혔어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파이자 맞으신 분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효능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더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가 6개월까지다. 6개월 지나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나 모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임상 시험을 근거로 해서인데 12,000명 정도, 화이자 같은 경우 12,000명 정도로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 백신 효능은 6개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정도만 가지고 백신이 정말 6개월의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한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나 어찌됐건 그래도 5, 6개월 정도는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거든요. 100% 컨펌은 못하겠지만 5, 6개월 정도는 그냥 무리 없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5, 6개월 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도스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파이자 CEO, 존슨앤존슨 CEO가 다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정책 최고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어제 또 연방의회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이 컨펌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뒤에 안 보이는 데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교감이 없이는 파이자 CEO가 한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 파이자 CEO는 4월 1일 날 이 발언을 했는데 결국 어제 언론들이 보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2주라는 기간을 왜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컨펌을 하는 작업 과정이 좀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데이비 캐슬러 코로나19 대응 수석과학 담당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인데 어제 연방하원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서 청문회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적인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증언하는 자리에서 3차 접종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인들이 이제는 세 번째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 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뭐 거의 파이자 CEO가 한 얘기랑 거의 같은 말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이 기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에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퍼져 있는 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배종이 지금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지금 막 맞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얼마나 효능을 발휘할지는 굉장히 챌린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하려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고 또 추가적인 접종을 계속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최고 책임자가 어제 연방의회 증언에서 했습니다. 그 최고 책임자가 이제 데이비 캐슬러인데 네. 이 사람의 발언은 역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 캐슬러도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게 솔직하게 고백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맞고 있고 다 맞아서 이제 효능이 생기고 있다고 안심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효능이 생기고 어느 정도나 우리를 프로텍션 해주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한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이 정확한 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과학계 최고 관심은 백신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체에 형성되는 항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랍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5개월인지 6개월인지 뭐 7개월인지 8개월인지 아니면 3개월 만에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이 인체 내에서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머물면서 극대화시켜 주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겨서 그게 극대화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스트롱하게 우리를 프로텍션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최고조에 달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주요 이런 그 보건 정책자들이 다 그런 거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효능이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모니터링 하니까 백신 효능은 분명히 좀 떨어진다. 그거는 팩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히 언제쯤 떨어지고 언제부터 위험해지고 이런 걸 정확히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함을 생각할 때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한 챌린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백신을 통한 면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한 번 맞아가지고는 1차, 2차 해가지고 한 번 맞아가지고는 평생 갈 수 없으니까 계속 이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맞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결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미 백신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캐슬러 코로나19 대응 수석과학 담당자는 어제 그 연방의회 증언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백신에 적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백신에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모니터링하고 그 연구실에서 실험해 본 결과 변이 바이러스들이 그 기존의 코로나19 그 백신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런 백신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 그걸 피해가거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차 접종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맞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파이자 바이오엔텍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이 2달 전부터 3차 백신 접종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부스터샷 테스트를 이미 2달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은 3차 접종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한 차원이다 설명해서 결국 그 부스터샷에 하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고 지금의 이 우리가 맞은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는 완벽한 그런 프로텍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프로텍션을 제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백신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고 더 안심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던 그러한 지금 저 코스를 그대로 밟고 가겠죠. 있네요. 예, 결국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백신 제조사들 뭐 파이저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들 자체적으로는 3차 샷에 대한 그렇겠죠. 그런 예,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국립보건원 NIS가 지난달 3월 말부터 모더나가 개발한 새로운 백신으로 지금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네. 국립보건원은 모더나 제품을 가지고 시험 중인데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또 샷을 투여하는 시험을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네.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이 실시하고 있는 시험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립보건원 시험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백신 효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국립보건원이 실시하고 있는 실험에서는 가장 살상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로 해서 백신이 효과를 내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부스터샷이 올 가을쯤에 지금 사람들을 상대로 접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올 가을 예, 다시 또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가을이 되기 전까지 모든 준비 작업과 검증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겠죠. 그걸 지금 모더나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기껏 주사 맞고 좀 주사 맞으면 너무 아파갖고 지금 몸져 누운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백신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근데 기껏 이렇게 아픈 거 참아가면서 맞았더니 또 맞으라고 이걸 또 계속 맞으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나쁜 소식만은 아닌 게 우리가 감기는 따로 그 백신은 없지만 그 플루 같은 경우 플루샷이 있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 바이러스들이 뭐 변이 일으키고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는 인간 주변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바이러스들도 적당히 지금 감기 수준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걸 스트레스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은 분들도 그렇고 백신 회사도 그렇고 과학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다 함께 일종의 임상 시험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워낙에 이게 뭐 이 저 백신이 빨리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렇죠. 충분한 임상 시험을 자기네들이 네. 거쳤다고 하지만 네. 예전에 다른 그런 다른 백신에 비하면은 네, 사실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 네, 동안 맞아요. 시험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같이 임상 시험에 참석하고 있는 참가하고 있는 실험자라 마찬가지예요. 전곡을 찌르셨는데 네. 그런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서 저도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그럼요. 사람들이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오늘 네. 아침에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지금 6달에서부터 2살 난 갓난 아기들에 네. 대한 지금 테스트를 그렇죠. 실시하겠다 지금 그러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지금 네. 이렇게 시험을 지금 좀 계속해 나가는 다만 거죠. 그러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시험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물론. 어느 정도의 테두리가 있는 거니까 아주 그렇죠. 위험하진 않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